여기까지가 주제야.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는 항상 패턴이 이렇게 나오고 1번, 2번, 3번, 4번, 5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걸 주제로 만들어 놔야 나머지 2, 3, 4, 5번에서 심플하게 얘기하면 별 관련 없는 문장이 하나 들어있어서 그걸 찾아내라는 얘기지. 이게 예전에는 내신 문제에 안 나왔었는데 요즘 보니까 한 문제씩은 내더라고. 전체 내용과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내더라고. 그래서 우리 저기 천일문에서 배우고 하는 것들이 다 뭐냐, 여기까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실 정확한 해석이 아니더라도 부정이나 뭐 이런 것만 생각하면 그냥 관련된 얘기인가? 아닌가? 이렇게 따지면 요즘은 이게 올해 수능도 어려웠다지만 35번은 쉬웠거든? 굉장히 관련 없는 소재나 주제가 등장하면서 그걸 빼는 문제야, 이게 사실은. 요새 TV 광고에 많이 나오지만 바보야, 문제는 단어야. 많이 나오고. 단어야, 단어.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잘 판단해야 돼. 여기 1번까지를 해석해서 우리가 주제를 찾을 건데 과연 내가 이게 구문이 안 되는 건지, 단어는 다 아는데, 아니면 여기서 포진된 단어들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지. 근데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금방 해결이 돼. 지금 선생님이 외우고 시험 보자고 하는 단어 말고도 그 책에 있는 마지막에 단어 정리 등등을 통해 가지고 또는 수업 시간에 나왔던 단어 새로 보면 그거 외우고, 그걸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단어는 금방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 이제 구문은 이제 선생님들이 스킬을 좀 알려줘야 좀 편안해지는 거고. 그럼 보세요. 몇 개쯤 돼? 내가 밑줄을 쳐보면 조금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런 단어가 이제 눈에 걸릴 거라고. 그러니까 뭐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이런 단어가 겁을 딱 주니까 이제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니네가 지금 좀 되는 친구들은 내가 밑줄 친 단어만 봐봐. 에이 선생님 저 정도 단어는 알죠. 그럼 얘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지. 응? 시우가 다 아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를 해야 돼. 연승이는 다 알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고 둘 사이에는 어휘량이 다른 거야. 어휘 정도가 다르고 학습 정도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네가 부지런히 단어를 외워야 돼. 근데 단어를 외우지 않고 어떻게 요령만 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싶어 하는 건 좀 안 된다는 거지. 응? 진우가.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데 안 외우면 당연히 결과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 고등부는 단어를 철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꼬라지를 잘 보고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되거든. 컨플릭트 갈등이고, 뿔리는 달아나다. 달아나다 이게 자유가 아니야. 충분한 enable 나오면 벌써 이제 이 단어를 알기 때문에 구문이 훈련이 되는 애들은 이 목투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지. enable이 목투니까. optimal 최적의, immediate는 즉각적으로인데 이런 건 사실은 부사기 때문에 몰라도 넘어갈 수도 있어. 사실은 부사들은. 리스크는 위험을 감수하다. 뒤에 ing만 가지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게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구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문은 내가 계속 얘기한 대로 동사를 찾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뜻은 몰라도 최소한 이제 컨플릭트가 상충하다, 다투다는 동사가 될 수도 있지만 보니까 어가 있어. 전치사도 있고. 아 얘는 동사가 아니구나. 명사구나. 갈등. 내가 요새 계속 얘기한 거야. 이게 무조건 뭐야? 동사지? 그럼 이 앞에서 주어 찾고 이제 단어도 되니까 명사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당연히 동물이겠지. 이 동물들은 처음에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저기 딱 떨어지잖아. 뭐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이 to make a decision, 결정을 하기 위해서 straight away, 바로 straight가 즉시니까 바로. 그럼 그 동물이 처음에는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 하기 위해? 바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언제 있는, 어떤 상황에 있는 동물이야? 갈등. 싸움이지. 싸움은 둘 사이에서 그러니까 between attacking a rival. 그 경쟁자를 공격할 것이냐. 또는 flee, 아까 말했어. 달아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다른 동물과의 갈등이 아니라 다른 동물을 마주했을 때 두 가지 상황. 맞서 싸울 거냐? 짤 거냐? 이거지, 그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보가 있어 없어? 없다고.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여기만 봐서는 주제를 모르는 거지. 이제 소설로 말하자면 발단? 이제 어떤 방향이냐? 만약에 라이벌이 be likely to win the fight. 싸움에서 뭐 할 것 같으면? 이길 것 같으면 그러면 아까 얘기 최적의 결정은 아마도 포기하는 것이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not risk. 싸워서 굳이 부상당할 경우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but 나왔어. 그럼 이게 뭐가 유추가 돼? 만약에 자연스러워 하려면 이건 뭐야? 세네. 라이벌이 이길 때고 이건 뭐야? 라이벌이 약하고 defeatable 격파가 될 만하면 그러면 could be considerable benefit 상당한 이득이 could be 상당한 이득 in going ahead 뭐 하는데 이득이 있어? 계속 진행하고 obtaining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음에 있어서 여기서도 다 단어잖아. 영토를 차지하다가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배우자 수컷이면 암컷 그다음 음식 또 뭐야? or whatever is at stake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니까 이건 1번까지 묶었을 때 2번이 유추가 됐고 여기까지 읽고 나면 2번까지 추가로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하는 내용인지는 안단 말이야. 결국 한 단어로 뭐야? 동물들이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결정 상황에서 정보를 파악해서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럼 이런 주제를 만들어 놨어. 3번이 단어만 들여다봐. 아까 내가 정확한 구문을 안 해도 풀 수 있다는 게 동물 나왔어. under 하에 있어. 정상적인 상황에 있는 동물들은 유지한다. 상당히 컨스탄트가 뭐야? 지속적인 체중. 그리고 먹거나 마신다. 충분히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정기적인 간격들로. 아예 갈등이나 도망갈 것이냐 싸울 것이냐는 그런 상황이 전혀 비춰지지 않았지. 이래서 쉽다니까 요새 이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풀어가는 과정에서 뭐 아주 구체적인 그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도 아니었고 해석을 잘 해서 관련 소재를 이탈하면 바로 답을 써주면 되거든. 찝찝하면 taking a little extra time. 여기 뭐 나왔어? 아까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 짤 거냐 싸울 것이냐? 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시간을 취함으로써 누구? 말을 바꿨어. 아까 rival. 이거 뭐야? opponent. 적수야, 적수. rival이나 opponent랑 같은 말이야. 반대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동물을 좀 더 도달하기 쉽다. 결론에 최대화시키는 그것의 기회, 이기는 기회. 그것이 결정을 취하기보다는 그러한 정보 없이 결정을 취하기보다는 아까 정보 나왔잖아요. 잽을 보는 거지. 얘네도 싸울 때 잽을 보지 않나? 그리고 꿀팁 주면은 역대 수능에서 이 35번이 5번이 답인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 잘 생각해봐. 무관한 문장이라고 했지. 그럼 어디 있는 게 정상이야? 중간. 근데 마지막을 무관한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건 공부를 좀 한 애들은 파악할 수 있는 게 삼지선다 문제. 사실은 삼지선다. 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더 쉬웠던 게 이게 정답률이 높았는데 이 문제가 더 쉬운 게 1번까지만 보면 되는데 2번까지 벗으로 이어지는 관련 있는 내용이었지. 그럼 2번도 빠지니까 몇 지선다? 이지선다 문제였다. 결국은 이거 파악할 줄 알면 3번이냐 4번이냐에서 결정을 내는 문제였단 말이야. 오케이? 이 정도로 풀면 돼. 이게 이제 내신 시험 범위다 그러면 한 줄 한 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최소 지금 이런 풀이법을 통해서 너네 수능에서 2점은 확보한 거야. 이런 식으로 수능 날까지 한 점 한 점 확보를 정확히 해놔야 돼. 그럼 선생님 말이 틀렸나?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문제 L2를 한번 보자고. 내가 적용한 방식이 여기서는 적용이 안 됐나? 자, 선생님하고 같이 풀고 니들이 풀어볼 거야. 자, 보자. 여기까지는 해결해야 돼.
사실은 우리가 천일문 완성하고 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까지를 완벽하게 해결해 내기 위해서 우리는 천일문을 하는 거야. 응? 또 마찬가지로 짧네. 내가 이거 얘기한 적 있어? continue는 뒤에 to 원형이나 ing 다 된다고. 그런 건 수능이 안 나오지 문법. kinship은 친족 관계야. 어떤 관계의 개념을 얘기할 때 ship을 많이 쓰고 있어. 친구 관계의 개념을 얘기할 때 friendship 쓰잖아. 그래서 리더가 갖출 차지 리더십.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정신 상태를 ship이라고 하는 거야. 친족, 이 킨이 완전 친족이거든. 친족 관계, 유대 관계지. 계속된다, 중요하다. 뭐 해서 끝났잖아. 친족 관계 오늘날에도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당연한 얘기는 주제가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 서치해서 미국과 같은 현대 사회에서 해결되지. 사람들은 빈번하게 가진다. 패밀리 get together. 뭐야? get together. 이거 뭐 외우는 단어가 아니야. 모인다. get together. 가족끼리 모이는 가족 모임을 가진다. 그들은 텔레폰, 전화도 한다. 그들의 친족들에게 정기적으로. 그럼 뭐야? 가족 모임도 가지고 병렬이야. 모임도 가지고 그들은 또 전화도 하고 그리고 그들은 제공한다. 그들의 친족에게 기억나? provide A 무슨 B? with B. 뭘 제공해? 다양한 variety of 다양하니까 Y도 빼도 돼. 다양한 서비스를 서로 뭐야? 가족끼리 서로 돕는다는 얘기 아니야? 유대관계.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얘기를 한 거야 지금.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 친족 간의 유대관계. 자 1번까지. 유진 리트워크라는 사람은 has referred to가 뭐였어? refer to 진짜 많이 나와. 언급하다, 지칭하다인데 요걸 확인해야 돼. refer to A as B. 그럼 뭐야? A를 B로 지칭하다. 정의를 내렸다는 얘기야. 그럼 A가 뭐야?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패턴의 행동들 뭐야? 친족끼리의 유대관계. 이걸 뭐라고 불렀느냐? 수정된, 확장된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 수정됐다는 건 뭐냐? 옛날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그 범위가 좀 연장된 그러니까 수정 확대 가족 제도다 이렇게 불렀어. 자 그러면 결국은 두 개 남네. 친족 간의 관계. 오늘날 중요한 친족 간의 그 관계 형태가 수정 확대 가족의 형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세히 설명하겠지. It is an extended family. 자 바로 받아주잖아. 확대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바로 확대된 가족의 구조다. 왜냐하면 multi-generational ties 다세대 간의 관계들이 are maintained 유지된다. 이건 옛날하고 똑같아. 다세대. 하지만 아까 수정이라고 그랬지. 다세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 가족 관계가 그 가족 모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 뭐 아들, 뭐 손주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뭔가 수정이 됐다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것이 보통은 rest on co-residence. residence가 뭐였어? 거주죠. 거주하다잖아. reside. 필수가 아니야. 필수. 단어야. 바보야. 문제는 단어야. reside. 거주하다. 그러니까 주민을 resident 이렇게 하잖아. co는 뭐였어? 반대. 반대가 아니고 같이 함께. 동료가 co-worker.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게 공동 거주 상태 위에서 안주하지 않는다고. Between the generations and 세대 간에. 이해돼? 수정 확대. 수정 설명의 확대 설명. 확대는 똑같은데 수정 됐다는 게 뭐야? 한 집에 안 살고 세대마다 다르게 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낫이 들어간 거야. 그리고 가장 확대된 가족들은 do not act as corporate groups. 그게 극도로 연장이 되면 하나의 기업적인 그룹들, 뭐야 대가족 같은 거지. 한 집에 다 모여 사는. 이걸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콜포레이시 기업적인. 코오퍼레이트가 협력하다고. 코퍼레이트는 기업 이런 뜻이야. 기업. 그러니까 기업적으로 집단이 구성된다는 건 뭐야? 개인 집단이 아니고 공동 집단.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확 수정되기 전에 코오퍼레이트 그룹이라는 건 무슨 가족을 얘기해?
대가족 한 집에 다 모여 사는 거 있지? 그게 이제 corporate. 비록 수정된 또 나왔어 소재는 비록 그 수정된 확대 가족 구성원들이 종종 live close by 가까이는 살아 close by니까 그렇지만 그 수정 확대 가족들은 does not require 요구하지 않는다 geographical 종종 가까이 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반드시 지리학적인 이거 나오냐 proximity 근접성인데 주석은 나왔어? 네. 근접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유대 관계는 그래도 유지된다. 비록 그 친족이 are separated 뭐 됐을 때 가까이 있지 않아도 분리돼도 상당한 뭘로? 거리로. 그럼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설명이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살 수도 있지. 할아버지 어디 사죠? 왕시. 삼촌 동대문에 살잖아. 네. 삼촌도 가족이잖아. 네. 근데 떨어져 있지 멀리.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주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고 하기 때문에 뭐 한 집에 살지 않는다 뿐이지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야. 응? 자, 그러면 요런 수정 확대 가족에 대한 설명 한 다음에 4번이나 5번. 근데 내가 몇 번은 답이 없다고 그랬어. 5번. 4번이죠. 왜 뻘소리 하는지 볼까? 가장 나이 든 구성원, 가족을 makes the decision, 결정을 한다.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No matter how 어떻게 번역하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가족 구성원이 아무리 멀리 산다 할지라도 서로 멀리 살아 이 중요한 게 뭐야? 멀리 살아도 결정은 누가 한다? 가장 오래된 멤버. 이건 지금 근데 방향성이 그 가부장의 어떤 권한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가족 구성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잖아. 틀렸어. 그럼 다시 5번 확인. 빠르게 단어만 보면 되겠네. In contrast to가 뭐야? 뭐뭐와? 반대돼요. 대조적으로 전통적으로 확대된 가족. 이게 무슨 가족이야? Traditional extended family가 니네가 얘기했던 농경사회의 무슨 가족? 대가족 제도와는 다르게. 그리고 where? 바로 그 대가족 제도에서는 친족이 항상 live 살았다. 가까운 근접성을 가지고 한 집에 살던가 바로 옆집에 살았단 말이야. 그럼 수정 확대 가족은 뭐야? 옆집에 살 수도 있지만 멀리 살아도 대가족 형태를 유지하는 게 수정 확대 가족. 확대 가족은 맞는데 그 거리의 인접성이 좀 사라지고 있다. The members of modified extended families의 구성원들은 may freely 자유롭게 move away 이동한다. 친족으로부터 멀리 move away 떨어져 나갈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직업적인 발전의 기회. 어드밴스먼트가 앞으로 나가는 거니까 occupational 저거 직업이야. job은 있잖아. 사실 초중등들이 그 직업이란 말로 배우는 거지. 이제 고등부 지문 가면은 job은 거의 일이야 그냥 일. 연승이가 자꾸 끼어들면서 뭐라 그래? It's not your job. 일이 아니다. 이럴 때 쓰는 거야. 나중에는 It's not your business 이렇게 됐어. 그러면 꺼져. 이거 아니잖아. 이건 거의 그래서 일반적인 단어로 쓰이는 거고 전문적으로 직업 그러면 이 단어 알아? Career. 이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이 직업이야. 프로페셔널 어떤 의미냐면 무슨 뭐 정의감이나 뭐 의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소속감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돈만 주면 하는 직업이 프로페셔널. 그래서 내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왜 프로답지 못하게 감정이 휘둘려 이런 거야. 프로야구 선수들이 어때? 연고지를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떠나지. 손흥민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안 뛰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 K리그에서 아니잖아. EPL 가는 게 왜 가는 거야? 돈 많이 줘. 돈 많이 줘. EPL이 더 높은 리그인데 미국에서 더 준다니까 가잖아. 그게 프로야. 그다음에 네, 소명이라고 알아? 소명의식. 그러니까 돈을 이거 좀 다른데 돈을 주든 안 주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가 하겠어? 라고 맡아서 하는 거 있지. 옛날에 있잖아 장인들. 돈도 안 되는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평생 동안 하는 사람들. 그런 직업을 vocation이라고 해. vacation 아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능에서 이게 소명이나 소명의식 이런 걸로 나와요. 소명의식, location. 마지막이 이건데 occupy가 뭐였어? occupy. 차지하다지. 그럼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 직업이거든. 그래서 지금 occupation이 또 직업이야. 그러니까 직업 그럼 잡이라고만 외웠던 친구들은 profession, vocation, occupation 요거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두면 좋지.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도 좀 더 빨랐겠지. 여기 occupational 나왔을 때 맞아. 옛날처럼 대가족 제도로 그냥 한 집에 모여 사는 게 아니고 뭐 큰아들이 뭔가 저 부산 쪽에서 돈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이 생기면 혼자 자취하면서 그걸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니네가 강원대를 갔다. 그럼 엄마랑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주기적으로 연락도 하고 뭐 이렇게 관계를 계속 쌓아 나가겠지. 근데 왜 떨어져 사는 거야? 바로 직업적 기회를 얻기. 직업적인 어떤 발전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 가족들이 한 집에 안 살고 좀 떨어져서 이렇게 사는 경우 있지. 친구들 중에도 있을 거야. 아빠가 뭐 중국에 사업하러 가시고 막. 그건 직업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간 거거든. 자, 뭐 각설하고 내용을 보는 게 아니니까. 지금 샘플링 한 두 문제 어때? 혼자서 쉬워요. 단어만 좀 알면 풀 수 있겠어? 자신감이 생겨야 돼. 이런 문제는. 자, 그러면 이 탄력을 가지고 L3번 한번 답을 써봐. 스스로 답을 쓰고 확인을 받아야 기분이 좋아지겠지. 쫄지 마. 수능 문제가 다 어려운 건 아니야. 좋다. 체크 다 했네. 요렇게 한번 해보자. 이 문제는 1번까지가 좀 멀지.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이 시험 문제를 낼 때 1번까지 묶어서 주제를 찾는다는 건 애들이 다 연습하고 오니까 그 1번까지의 길이를 늘려서 난이도를 높인다. 그런 게 이제 메커니즘.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또 무식하게 다 해석하지 말고 이번에는 단어를 다 안 다치고 아까 얘기한 핵심적인 소재에만 밑줄을 쳐보는 거야. 그럼 최소한 첫 줄에 확장이 주제겠냐, 스포츠 관광이 소재. 확장이 소재겠냐, 스포츠 관광이 소재겠냐. 소재는 어떤 거야? 스포츠 관광이 어떻게 됐냐니까 이게 소재지. 주제는 이게 확장되냐, 뭐 축소되냐 이런 거고, 소재는 일단 스포츠 관광이야. 그러니까 스포츠 관광을 일단 고정수로 딱 박아놔야 돼. 20세기에 has been influenced, 영향을 받았대. 그럼 이것에 영향을 준 주체가 나오니까 또 두 번째 소재야. 뭐?
더 발전된, 더 나아간 발달인데 뭐가 발달해? 교통이야. 운송이라고도 하지. 그럼 이거는 딱 소재 두 가지가 떨어지는 거야. 스포츠 관광이 일단 늘었어. 스포츠 관광이 뭐겠어? 스포츠 하려고 여행 다니는 거야. 아빠 다니시는 거 하나 생각해봐. 스포츠 관광 뭐 있겠어? 아빠가 하는 거. 골프 치러 동남아 가고 제주도 가고 국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요것이 교통수다. 벌써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느낌 있다고 오지. 관광은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럼 운송수단의 발달이 도움을 주는 건 당연히 시작했지. 계속 볼까요? Just as the railways, 철도들이 그렇다고 철도 얘기가 아니야. 왜? Just as는 뭐야? 마치 처럼이지. 처럼이지. 그럼 이 얘기는 아니고 이게 이것과 같다는 얘기니까 철도가 조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철도가 혁신화시켰어. 뭐를? 이동을. 19세기에. 철도 때문에 뭔가가 달라졌단 말이야. 철도도 운송수단이니까. 그것처럼 자동차 생산된 생산되는 자동차들도 생산했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20세기에. The significance of car. 그래서 운송수단의 하나인 자동차의 중요성. 스포츠 나오잖아. 스포츠와 관광에 있어서 발달에 있어서 자동차의 중요성. 그것은 attracted. 상당한 considerable coverage.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영역, 범위. 커버 그런 거 있잖아. 왼쪽은 네가 맡아 오른쪽은 내가 커버할게. 그 커버리자는 말이야. 상당한 영역을 끌어들였단 말이야.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had no less 절대로 적지 않으냐. 이게 부정이 아니라고. 적지 않은 거니까 꽤 상당한이지. 상당한 영향력을 끌어들였다. 스포츠 관광에 있어서. 자, 1번까지 그러면 스포츠 관광하고 운송 수단, 특히 자동차 이렇게 나온 거 아니겠어? 2번. 비록 originally invented towards the end of 19th century, it started to become a massive form of transport in 1920s in USA and rather later in Britain. 비록 원래는 누가 발명되었어? 주체 이시 누군지 찾아봐. 자동차지. 비록 그것이 자동차 얘기야. 비록 원래는 발명되었어. 19세기의 끝을 향해서 발명이 되었지만 그것은 점점 a mass form, 대중적인 형태가 되었다. 1920년대에 운송에 있어서 미국과 그리고 상당히 나중에 영국에서. 애매한데 3번 보세요. 그 자동차의 편리성과 유연성과는 별도로 apart from. 당연히 이것도 고려가 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또 좋은 점이 있는데 자동차는 추가적인 어드밴티지 이점도 가져다 주었다. afford to가 뭐뭐 할 수 있는 접근을 가능케 한 많은 지역에 not served by public transport 대중교통에 의해서 제공받지 못하는 뿐만 아니라 쉬운 수송 짐과 장비의 수송. 이거 스포츠랑 관련 있어 없어? 없어? 있어요. 스포츠를 멀리까지 가서 하려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대중교통을 가지고 하려니까 한계가 있지. 생각해봐. 너네 부산까지 골프 치러 가는데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간다. 귀찮아서 안 가지. 근데 SUV 한 대 뽑았다. 다 싣고 가면 되잖아. 그지? 그 얘기를 한 거야.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4번을 읽어보면 티가 확 날 텐데. 일단 뭐야 지금? 확장인데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의 이게 뭐니? accommodation. 숙박? 숙박시설. 우린 지금 자동차를 필두로 한 운송수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숙박시설, 좋은 품질의 숙박시설, 합리적인 가격이 부여되어 있고 좋은 품질의 숙박시설의 확장.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관광산업과 관련이 된 숙박시설의 확장은 관광 성장과 관계가 있는 숙박시설의 확장은 has also 또한 용이하게 해주었다. 성장을 지역적으로 기반을 둔 아이 스포츠가 나오면 그래도 좀 고민할 텐데 식당들 발달을 도왔다고 나오잖아. 응? 이게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 호텔이 좋아지니까 그 지역 식당이 발전했다야. 이거 뭐 이탈이지 이거는 당연히. 되니? 그러면서 5번에 결과적으로 이걸 빼면 invaluable 중요한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거야? 중요한 거지. 현주이 왜 고개를 저으른 들어? valuable 가치 있는 invaluable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래서 for the development 그 자동차는 중간이 없다면 it은 계속 자동차를 받아야 되거든. 그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었다. 무엇을 위해서? 많은 형태의 나왔잖아. 스포츠 투어리즘을 위해서. 식당 얘기가 아니라 스포츠 관광에 대한 이점을 주었다가 나와야 되거든. 하지만 특히 those who require the transportation 운송을 필요로 했던 뭐야? 사람들, 장비 to relatively 상대적으로 먼 지역까지. 되니? 그래서 우리 저기 자동차가 있으니까 제주도에 골프 치러 가도 렌트를 해가지고 다니면 편한 거 아니겠어? 누가 요새 제주도 여행 가가지고 대중교통 타고 여행을 다 스포츠 관광은 더 불편하겠지. 왜? 몸만 다니는 게 아니고 골프 채니 뭐니 다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지? 그래서 주제는 뭐다? 오늘날의 스포츠 관광의 확장에 있어서 자동차 역할이야. 운송수단, 자동차 역할. 자, 하나만 더 하고 쉬어볼게. 4번 한번 마찬가지 방식으로 답만 찾아봐. 니네는 자세히 분석할 필요 없어. 읽어보니까 이게 답이네요. 자, 이 문제는 그 화자의 입장이 맞나? 이 글을 말하는 주장. 주체를 잘 봐요. 주체. 한 문장 한 문장에 주체, 그 문장의 설명에 대한 대상이 누구냐를 봐야 되거든. 자, 물어볼게. 여기서 1번까지 뭐라 그랬어? 베스트 딜러라 그랬지. 그럼 최고의 뭐야? 구매자야, 판매자야? 판매자. 일단 이게 주체야. 판매자. 판매자는 제공한다 훨씬 더 넓은 서비스망을 누구보다 단순히 그들의 상품을 가지는 것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 진열 중인 상품을 그리고 재고로부터 팔 수 있는 상품을 가지는 것보다는 더 확장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게 무슨 얘기야? 파는 놈이 쌓여 있는 것만 파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제공한다는 얘기지. 그건 뭐야? 이게 더 확장식은 뭐야? 있는 것만 파는 게 아니라 없는 것 사겠다 그러면 구해오는 거. 구해와서라도 파는 거지. 어쨌든 입장은 누구야? 판매자야.
판매자. 두 번째 문장 또 누구? 보자. 일단 그들이 판매자가 알게 되면 the need of 특정한 수집가의 필요. 수집가가 고객이겠지. 그들이 이거 없어요? 사장님 이거 없어요? 라고 알게 되면 그러면 그들은 적극적으로 찾는다. 구체적인 물건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소장품 중에서 없지만 고객이 찾는 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이해됐어? 여전히 주체는 판매자야. 1번 Because it is their business. 자 누구야? 계속 읽자. 그들의 사업이라고 했어. 그들의 일이라고 했어. 뭐가? 이거 직업 아니지. 그들의 일. 아까 얘기했잖아. 비즈니스가 일이라고. 네. 누구의 일이야? 이게 판매자의 일이지. 네. 그러니까 1번까지는 판매자예요. 계속해서. 판매자의 이 일이기 때문에 to reach 그 정도까지 그들이 기여한다. 그들 자신을 풀타임 그 일에다가 온전히 그들을 다 투자한단 말이야. 디보트가 갖다 바치는 거니까 헌신. 이들의 제일 큰 목적이 그래요. 소비자가 필요하다면 뭐라도 구해다 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한 건 그들은 불가피하게 가지게 될 것이다. 훨씬 더 넓은 네트워크를 된 어떠한 비전문적인 수집가가 발달시킬 수 있는 것보다. 그럼 비전문적인 수집가 뭐야? 자신이 전문적으로 구할 수 없으니까 구해달라고 판매자한테 의뢰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구매자가 살 수 없는 찾아낼 수 없는 정도까지 내가 찾아서 파는 거 아니야, 그지? 됐니? 야, 네가 사장 어디 가가지고 사장님 이 티셔츠 이거 있어요? 난 이거 아무래도 못 구하겠던데. 그럼 뭐야? 판매자 입장에서 이틀만 기다리세요. 제가 딱 구해드릴 테니까 돈 주실 거죠?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빨리 뭘 돌려야 돼? 판매자도 쌓아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만의 네트워크를 돌려가지고 막 구해야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가끔 남학생들 컴퓨터 사러 가면 혼자서 지랄내도 못 사겠는데 컴퓨터 저 아저씨한테 가면은 아저씨 이거 구할 수 있어요? 그거 이틀만 기다려봐. 그럼 아저씨가 이틀 동안에 자기 창고 뒤지는 거야? 뭐 전화해가지고 김 사장 그거 남았나? 이렇게 돌려서 구해다가 이거 하나 구했어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주체는 누구야? 판매자야. 판매자가 이런 일을 한단 말이야. 비전문적 판매자는 전문적인데 구매자는 non 프로페셔널이니까 그들이 할 수 못 그런 수완이 있으면 돈을 버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니네가 훌륭한 장사꾼이 되려면 어때야 되는 거야?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을 나만의 루트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면 마약? 인맥? 마약? 내가 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선생님 자수 동생이 코인 회사 다니거든. 야 코인 그거 너 투자 좀 할까? 그거 돈 좀 되지 않아? 그랬더니 넌 아냐? 너 코인 회사 직원이니까 너 돈 많이 벌었겠다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줄 알아? 형 마약 파는 놈이 마약하진 않잖아. 코인이 다 사기래. 걔가 그러더라. 코인 함부로 했다가 폐가망신 한다고 자기는 코인에서 다니면서 하지 말래. 자 어쨌든 그런 거야. As a matter of 주체 잘 봐. As a matter of course, they can inquire about the availability of pieces from dealers in other cities and most crucially in some categories from overseas. 자, 니네가 단어를 아무리 몰라도 치우가 oversea가 뭐겠어? oversea. C가 바다인데 뭘 넘는? 오버는 넘는 거고 뭐야? 바다 너머로. 당연히 inquire 물어볼 수 있어. 누구야? 누가 물어봐야 돼? 이 의뢰를 받으면 구매자야, 판매자야? 판매자야 계속. 판매자가 inquire는 물어보다야 이거. inquire 이건데, 미국 애들이 가끔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해. inquire 기억나지? inquire ask. 물어보는 거야 뭐에 대해서 이용 가능성, 작품에 from dealers 딜러들로부터 다른 도시에 있는 딜러들한테. 이건 구매자가 할 수 없는 거잖아. 판매자들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딜러들한테 야, 김 사장 그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범주 내에서 from 어디로부터? 해외로부터도 문의할 수 있다. 해외야, 바다 건너. 자, 이 대의가 누군지 판단해야지. 그들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받는다. 모든 경매와 중요한 사적인 판매에 있어서. 그리고 반드시 충분히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들을 정도로 이따금씩 물건들에 대해서 which are not yet 아직까지 꽤 판매 중이 아닌. 이것도 판매자지.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은 물건의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소비자가 왔을 때 그거 일단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도 그거 내가 들은 적이 있어 구할 수 있는 하지만 might be available 이용 가능할지도 모르는 for a certain price 지금 대중에게 판매는 아니지만 돈만 제시하면 내가 구해줄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대충만 해석해도 이거 역시 누구야? 판매자지. 자 이거 잘 봐. main advantage 이점이야. 뭐 하는 이점이니? 딜러로부터 사는 거. 사는 이점이야. 딜러로부터. 판매자지 어쨌든 딜러는. is getting personalized service. 개인화된 서비스를 얻는다는 것이다. 너의 구매에 있어서. 너의 구매에 있어서니까 이게 무슨 누구 입장이야? 판매자 입장.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처음에 얘기할 때 내가 입장을 체크를 하는 게 다 판매자로서 수완 좋은 판매자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글을 얘기하다가 네가 구매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득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입장 전환 때문에 지금 문제가 4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5번은 다시 뭐로 돌아와야 돼 그러면? 판매자 여기 인턴 차례로 그 다음에 이어서 A가 역시 판매자라면 판매자는 circulate 유통시킬 수 있다. 그들 자신의 contract 계약 물건들을 with want list 자기가 이제 소비자가 원하니까 나 이거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팔아먹으려면 그 리스트를 서로 뭐 하는 거야? 돌리는 거지. desired 그 바람직한 아이템에 대한 또는 대상에 대한 multiplying 증식시켜 그들의 고객 수집가들의 기회. 봐봐 그들의 고객 수집가들이니까 이건 누구야? 그들이 판매자지. 고객들이 원하면 그 기회를 증대시켜주면 그 가격에 단골되겠지. 저 가게는 막 뭐 없는 것도 구해달라고 다 구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응? expanding 결국은 구매자로서 자신들의 수집품을 확장시키는 기회를 더 증식시켜주는 건 누구다? 판매자다. 그래서 이 글은 잘 읽어보면 판매자냐 구매자냐 이런 식의 문제도 꽤 많아 35번이. 그러니까 소재는 비슷한데 입장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겠지. 교사로서 이래야 된다. 이러다가 갑자기 중간에 뭐 나와?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입장과 소재 변화를 잘 따지면 지금 풀어본 게 어렵진 않았지?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등급 좀 높은 문제를 풀어보자. 그저 맨 위에 옥션스가 뭐예요? 뭘 옥션스 있죠? 옥션은 경매. 요즘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중에 판매가 안 되니까 경매라는 게 경매하고 있는 사적인 어디 있어? 프라이빗 세일이라고 하잖아. 이건 일반 소비자들이 구할 수 없는 거야. 자기들끼리 세계에서 경매와 어떤 사적인 구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건이야. 그건 내 판매자로서 특별한 판매자로서 나만 거기서 구해올 수 있거든. 몇 번요? 응.